윤석열 전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관저에서 환송 만찬을 한 정황이 뉴탐사 카메라에 포착됐죠. 민간인 신분인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를 불법 점거한 후 세금으로 만찬까지 했다는 건데요. 이뿐이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국민 혈세로 수백만 원짜리 캣타워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욕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크로비스타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관저에 설치했던 캣타워도 함께 옮겨간 것으로 확인돼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윤석열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겠다고 고집하면서 비용은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각 부처 예산까지 전용하며 이사 비용을 메워야 했습니다. 또 용산구 도로 유지보수 명목으로 책정된 15억 원 중 1억 8천만 원도 대통령 관저 도로공사에 지출됐던 바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비서실이 주무부처가 돼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들도 의혹이 따라다녔죠. 감사원이 1년 8개월 만에 반쪽짜리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시공사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요 국가시설 공사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여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방탄창호공사에서는 15억 7천만 원가량의 국고가 손실된 사례, 민간업자와 사업 책임자 간의 위법 비위 행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업체들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우선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단했던 경기도 포천 소재 다누림건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따내기 이전 수주했던 관급 공사는 총 3건뿐이었습니다. 수주액은 8,300만 원이 전부였던 실적이 매우 미미한 업체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볼까요? 다누림건설은 2023년 5월 온누리 건축하우징으로 법인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입니다. 올해 1월 20일 부정당 제재 업체 리스트에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재기관은 대통령 비서실. 부정당 제재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 이행을 못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행정제재입니다. 이 경우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올해 3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는 포천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은 도급받은 전문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다름이 아니라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처분 내린 업체 중에 온누리 건축하우징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 위반 내용을 보니까 도급받은 전문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저거예요. 도급받은, 이제 하도급을 했는데 도급받은 거를 하도급했는데 네. 발주자한테 서면 통보를 안 한 경우에 해당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제재받은 것도 있던데 그거랑 같은 건일까요? 그거는 지금 저희 업체 정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런가요? 네. 네. 이게, 네. 근데, 여기가 사실 대통령실 공사했던 업체잖아요. 다누림 건설이었는데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요. 네네. 비밀이실까요, 그게? 선생님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래요? 그게 비밀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더더욱 알권리에 네. 해당되는 거니까 네, 어떤 공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정도는 좀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네. 죄송하지만, 네, 네. 곤란해요. 네. 그럼 요거 하나만 감사 결과가
그 네. 대통령실에서 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2024년에 나오긴 했거든요. 네네. 네, 뭐 그거에 따른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좀 감사원에서 연락을 받거나 그러신 건 없으세요? 따로 저희는 받은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직접 받은 건 없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던 아니, 걸까요? 아니, 네. 감사원에서 따로 받은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네네. 그 감사원에서 받은 게 없으시면은 요거 어쨌든 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거는 뭐 따로 신고를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게, 글쎄요, 왜 궁금하실까요? 저희 지금 네네.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요. 이게 곤란한 사안인지 좀 좀 이해는 안 가긴 하네요. 네. 네네. 왜냐면은 그 대통령실 공사 네.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좀 네. 의문이 안 풀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감사실 감사원에서도 그 네. 감사 결과를 내놓긴 했지만 단톡자리라는 지적도 많이 있고 아, 네. 그때 그 감사원에서 보고자료 냈던 거에도 요 비슷한 내용들이 네네. 있었거든요. 도급받은 전문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그 관련이긴 해요. 그 행정처분이 저희는. 그 관련이긴 해요. 그 행정처분이 저희는. 온누리 건축 하우징, 그러니까 다누림 건설 최종원 대표에게 여전히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니 집에 있지 않을까요? 찾아가 봤습니다. 최종원 사장님! 최종원 사장님! 혹시 사무실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사장님. 집이 안 계시는데 어디 갔어요? 네? 오늘 좀 바깥 일을 내주려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저는 집을 잠깐 갔다 오신다. 요즘에 많이 힘드셨죠? 저는 이제 새로 일하러 와서 그 전에 있는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영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죠? 최 대표에게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대표님 잘 지내고 계신지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올해 부정당제제는 왜 받으신 걸까요? 뭘 재탕하려고 하나요? 그만하시죠. 재탕이라뇨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요. 어디 계세요?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요. 꼴도 보기 싫어요. 저도 뉴스21 사옥 부기자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더더욱 해명할 게 많이 남으셨습니다. 스토리 ENG 기억하십니까? 2019년 설립된 신생업체의 운영 인력도 대여섯 명에 불과했지만 대통령실 공사를 따내 특혜 의혹을 키웠습니다. 스토리 ENG 지난해 12월 이전한 것으로 확인.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김지훈 대표님. 김지훈 대표와 통화는 할 수 있을까? 어디시죠?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네네. 여기 이사하셨더라고요, 스토리 ENG.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대통령실 이제 관련해서 인테리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관련해서 조금 아직까지 의혹이 좀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16억억 수의 계약으로 맺어진 거는, 그때는 혹시 어떻게 맺게 되신 거예요, 계약을? 계약이요? 네네. 사무처에서 계약하자고 했으니까 했겠죠? 궁금하신 게 네. 저한테 굳이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발주처에 여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당시- 감사원 조사할 때 거기서 예.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예. 감사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네. 뭐 대표님께서는 그럼 그 후로는 뭐 그것 때문에 문제 되신 건 없으세요? 문제된 거 있죠? 어떤 거? 재판 받고 있죠 지금. 지금 받고 있으세요?
그 당시에 네. 열린공감 시절에 거기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취재했던 걸 보면 대표님 같이 동업하신 분께서 대표님께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좀 허위 계산서 많이 발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아, 맞아요? 그거는, 네. 네, 허위계산서 맞아요. 네. 아, 제가 네. 그 경찰 경호회랑 네네. 엮이면서 좀 안 좋게 끝났는데요. 네. 그것도 뭐, 그 동업자분한테 판결문 받아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네. 네, 제가 선생님, 의도적으로. 재판 그럼 지금 뭐 중앙지법에서 받고 계세요? 네, 맞아요. 네. 뭐 언제 예정돼 있으세요? 다음 공판 기일이 혹시 언제 잡혀 있으세요?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그러시구나. 말을 극도로 조심하면서도 문제가 있었던 점들을 시인했는데 사실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감사 결과도 좀 반쪽짜리 보고서였다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반쪽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감사원에서 다 얘기하긴 했거든요. 네. 네, 숨기는 거 없이. 숨기는 거 없이.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관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랑 친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저는 누구랑 친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언론에 보도됐던 거 외에는 그 후로는 대통령실이랑 다시 뭐 계약을 맺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할 리가 없죠. 네, 할 리가 없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대통령실이랑도 민사 소송 중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닥 지금 현 정부를 좀 좋아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허위 계산서를 작성했던 것은 사실이다. 네, 감사원이 지적한 방탄 창호 시공을 하지 않고도 세금 계산서에 창호공사라고 기재해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적었던 그 업체, 바로 그 업체가 스토리 ENG입니다. 방탄창호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주처와 방탄창호 업체 간 계약을 알선하는 등의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전체 방탄창틀 제작 비용이 1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 당일 서류상 회사를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후 17억여 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을 별도로 체결, 제작 비용과 납품대가의 차액인 15억 7천만 원 상당을 계약 알선 등 대가로 편취, 브로커와 전 경호처 부장은 수년 전부터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확인. 스토리 ENG 김지훈 대표의 동업자는 과거 뉴탐사 취재진을 통해 스토리 ENG는 실제 영업 활동을 하던 스토리 건축의 페이퍼 컴퍼니이며 김지훈 대표가 주로 허위 계산서 발급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말한 바 있죠. 이전에 지금 이제 뭐 그 조세 클루 그걸로 인해서 김지훈이가 엄청 여러모로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스토리 건축을 먼저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ENG를 갖다가 이제 설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 조금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많이 했더라고요. 네,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JK인가 뭐라고 또 법인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아직도 JK 영업을 써요? 김지훈이 88년생 김지훈인데 그 JK건설이 아마 70인가 아무튼 그냥 김중년 2인인데 거기가 이제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전문건설은 면허만 있었지 중화건설은 면허가 없었단 말이에요. JK건설이 중화건설이 어느 순간에 명함에다가 JK건설을 타가지고 온 거예요. 남의 이름을 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사칭 그렇죠. 여기저기서 커넥션이 그러니까 허위 계산서 가지고 이제 매출액도 많이 늘려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조인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었냐면 사람들 말로는 뭐 이제 경호처에 아는 뭐 이제 지인이 있어서 예, 이제 밀어줬다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호처에 아는 지인. 네. 이 때문에 2021년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8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징수당한 이력이 있었고 2023년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호처가 이 같은 업체를 선정하고 또 경호처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게 했다? 일부러 이런 방면에 선수를 찾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듭니다. 이 밖에도 경호처는 사무공간 조성 등 6건 공사 2개 업체와 수의계약, 총 27억 9천만 원 예산 집행, 건설기술인도 없는 업체 선정, 서류 제출 받지 않거나 검토도 하지 않았고 공사비 부풀리기 등 확인.
참고로 당시 경호처장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또 집무실과 관저 이전 TF 단장 역시 김용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시 경호처 부장만이 경질 수사 대상이 됐을 뿐 총책임자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책임을 졌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과거 김건희 씨 전시 후원업체였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21g. 사무실 앞에는 김태형 대표의 차량이 서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g이죠. 네, 안녕하세요. 21g. 아, 예, 저 유탐사 변시현 기자님이에요. 네, 대표님 혹시 계시나요? 아니, 대표님은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혼자 계세요? 기자라고 밝히자 직원은 과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1g은 아직 없어 운영하고 계신 거죠? 아, 네.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추인하면서 여기 김건희 씨랑 여기 대통령 관계라고 아니 이렇게 그렇게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21g에도 허위 계산서 발급 정황이 지적됐습니다.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행한 것 보셨을 겁니다. 2022년 5월 중순에 시작해서 7월 말에 마무리됐는데 이 21g이 행안부와 계약을 맺기 전부터 공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이 21g과 1차 수의계약을 통해서 12억 2,400만 원 이렇게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종합건설업체인 원담 종합건설 그것도 제주도에 있는 회사예요. 여기랑 이제 그리고 8월 16일 날 다른 명칭으로 해서 원담하고 2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계약은 건설 면허가 없는 21g하고 한 개 문제인 거고 2차 계약은 실제 공사를 진행한 21g에게 정산하기 위해서 원담을 동원해서 공사 대금 처리를 한 이런 불법과 불투명이 생기게 된 겁니다. 21g하고 원담 종합건설은 성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무자료 거래, 유장 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과 사실이 다른 혐의가 있는 데다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과 수치, 장부를 또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의 조사와 고발이 필요한 불법적 증거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동행 명령장이 발부되자 자취를 감추기까지 했던 김태형 대표였습니다. 분명 이런 업체를 선정한 건 김건희 씨 때문으로 보이지만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내용은 일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경고 조치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주의를 요구, 행안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관련 법령 따른 적정한 조치 방안 마련하도록 통보,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히 한 전 단장 직무대리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문제는 감사원이 감사한 2022년에만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이후로도 대통령실 관저와 비서실장 공관 계속 증축됐고 심지어 광주 비엔날레 작품이었던 정자를 관저로 옮겨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냈어요. 아유, 왜요, 대표님? 우리 기자님 때문에. 저 때문에요? 아이고. 네. 네. 대표님, 근데 지난번에 왜 국정감사에는 나오셔서 다 얘기를 하셨어도 될 텐데 왜 안 나오셨어요? 그 얘기는 그만해. 네? 그만하자고요? 왜요? 뭐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요? 아니, 그래서 안부도 여쭐 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파면되고 관저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거하고는 다 물을 관계 없으니까. 그게 없으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만 그것은. 근데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이완은 누가 얹은 거예요? 그거 원단 됐습니다. 됐어요. 아니 대표님 그거 뭐 회의하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회의하니까 내가 끊었어. 아니 그 최근에 전한길 씨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정자 앞에서 찍으니까 또 대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혈세를 펑펑 쓰며 윤석열 정권 3년간 사용한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는 이제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다시 용산으로 들어갈 수도,
또 3년이나 개방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도 고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걱정까지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3년간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기는 했던 걸까요?